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BMW의 전기 SUV 중에서도 엔트리를 담당하고 있는 신형 iX1을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림이 X라인과 M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MSP가 들어가 있는 사양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안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밟아볼까요? 왜냐면은 iX1은 부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스티어링 휠 좌측에 레버가 있거든요. 요거를 딱 누르면은 10초 동안 오버부스트가 되면서 미친듯이 쏴줍니다. 약간 발사되는 느낌의 10초가 벌써 끝났어요. 가깝게 후루룩 하고 미친 듯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너무 재밌어요. 와. 그리고 제 팬이시거나 제 영상을 오래 봐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을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전기차를 막 싫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두 차종 중에 굳이 고르자면 내연기관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iX1을 타고 다니면서 약간 그런 선입견, 편견이 살짝 깨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 신차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승기도 계속 막 전기차 많이 하고 막 하이브리드 많이 하고 했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렇거든요. 전기차들은 웬만해서는 뭐 예쁘다, 가속 성능이 출중하다 그 정도지 막 내연기관을 넘어서고 이 차는 진짜 사야 되겠다. 죽기 전에 한 번은 구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차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iX1은 진짜 내 집에 집밥만 있었다면 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기본 가격이 6,760만 원입니다. 일단 보조금 50% 구간이죠. 그래서 서울시 기준으로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하면 169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뭐 50%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159만 원인지 169만 원을 받더라도 어쨌든 간에 가격이 6천만 원 중반대잖아요. 그래서 역시 뭐 전기차는 비싸고 뭐 수입차니까 더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iX1이 이게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프로모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이 최대 1,300만 원이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수입차들이 프로모션을 할 때 많이 하면은 한 500에서 600 정도 해주거든요. 근데 1,000만 원 넘게 할인을 해준다는 거는 그만큼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1,300만 원 플러스 보조금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서울 기준으로 5,200만 원대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 보조금이 잘 나오는 지역에서는 딱 5천만 원에 신형 iX1을 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하면 아직까지도 뭔가 비싼 느낌이 들잖아요. 요거를 이제 국산 전기차하고 대입을 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BMW 그룹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형 GB60을 시승기로 올렸었는데요. GB60이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막 80 얼마인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타고 있는 iX1은 X 드라이브 302 단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시 4륜구동 시스템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에 반해 GB60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가 있고 스탠다드 AWD가 있고 퍼포먼스 AWD가 있는데 동일한 옵션 조건을 맞추면은 신기하게도 GB60이 더 비쌉니다. 더 비싸요. 그리고 여기에 옵션 차이가 있는데 대다수의 수입차들은 트림이 많아야 2개고 그냥 트림만 고르면 웬만해서는 옵션들이 다 딸려 있습니다. 즉 트림을 고르면 추가적으로 뭘 선택해야 될 옵션이 없다인 건데 국산차는 다르죠. 거의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포르쉐 뺨따고 흐릴 정도로 거의 인디비주얼 오더 방식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외장크로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트림도 막 진짜 많은 거는 막 5가지가 있잖아요. 트림 고르면 끝이냐? 아니에요. 거기서 또 선택 옵션 넣고 파퓰러 패키지 컴포트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나옵니다. 국산차는 의외로 많이 나와요.
물론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요즘은 옵션을 좀 많이 넣는 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이 뭐 기본 트림이라든지 깡통을 구매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GB60이 제가 타고 있는 iX1보다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요. 그냥 AWD 4륜구동만 넣어도 벌써 6,900만 원대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수입 전기 SUV 중에서는 벤츠의 EQA250이 있습니다. 근데 걔는 전륜인가 후륜인가 아무튼 EWD 사양이고 거의 7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는 할인을 많이 안 해주는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iX1의 기본 가격을 보면은 메리트가 없지만 프로모션도 하고 그리고 동급 경쟁 차종 비교해보고 거기 보조금까지 포함하고 해보면은 진짜 괜찮은 금액대인 건 확실합니다. 거기에 저는 요 신형 iX1을 타봤잖아요. 저는 모든 차를 리뷰를 하고 시승기를 만들 때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차종 그런 것들은 희한하게 좀 약간 편파 판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BMW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BMW는 엔트리건 뭐 잘 팔리는 차종이건 뭐 플래그십이건 뭐 고성능이건 간에 BMW만의 철학?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는 iX1은 엔트리 SUV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BMW 그룹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이런 화끈한 가속감, 그리고 재미진 핸들링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와, 이거는 급 차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고로 차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잘 만드는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저는 BMW를 탈 때마다 좀 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이 iX1의 로드 노이즈라든지 승차감이 막 그렇게까지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 지금 혹시 인터페이스 보이시나요? 타이어 공기압이 미쳐버렸어요. 전류는 45psi, 후륜도 45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타봤었던 시승차 중에서 타이어 공기압이 가장 높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진짜 많이 들어가야지 한 39, 40psi 정도로 되거든요. 근데 45 웬 말이야? 그 공기압을 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죠?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안 좋은 노면에서의 요철들을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하체가 좀 너무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 편안하고 우아함 가는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요거는 공기압을 살짝 빼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iX1은 MSP 기준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장착이 되거든요. 522 타이어가. 그래서 지금 속도 감쇄 구간이라든지 안 좋은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공기압만 조금만 뺀다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iX1은 64.7kW 배터리가 장착이 되고요. 3원계 배터리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제조사는 CATL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충전 시에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310km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탔을 때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차는 배터리가 61%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288, 그리고 맥스는 29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배터리가 한 80%만 차 있어도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후반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증받은 주행 거리하고 실제 주행 거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를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국내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를 테스트할 때 그 조건이 진짜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의 WLTP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진짜 많이 나면 한 150k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적으로도 BMW의 iX1은 WLTP 기준으로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중반을 받았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310km밖에 못 받았잖아요. 이 주행 조건 테스트를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0이라는 숫자만 보면은 이거 뭐 맨날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가 무조건 넘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가 굉장히 지금 화사한 게 들어가 있는데, iX1은 실내 컬러를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오이스터라고 가장 밝은 컬러거든요. 요거 말고 모카가 있는데, 모카는 브라운 컬러예요. 어두운 브라운 컬러. 아무튼 저는 실내가 밝은 거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배간자 가죽이라고 천연 가죽이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건 가죽이죠. 비건 가죽. 그런데 실제로 앉았을 때라든지 이렇게 만졌을 때 착자감이나 촉감은 은근하게 고급스러워요. 요즘 있잖아요, 인조 가죽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 뭐 레자 그런 느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오히려 차를 막 10년 이상, 막 몇십 년 이상 그렇게 탔을 때는 오히려 천연 가죽보다 인조 가죽의 관리가 좀 더 수월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천연 가죽은 이제 우리 이런 피부 가죽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다만 이제 동물의 가죽일 뿐인 거지. 그래서 오래될수록 구김도 생기기도 하고 수분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렇게 바삭바삭해진다고 합니다. 표면이 바삭바삭. 그리고 시트 위쪽에 보시면은 어깨를 조금 약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사이드 볼스터가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다수의 차량들은 이 위에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편안합니다. 턴온이라 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게 웃긴 게 제가 시동을 끄고 이제 차를 잠갔잖아요. 다시 탈 때마다 모든 입력값들이 다시 리셋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을 해놨는데 없네요, 세상에. 제가 다시 앰비언트 라이트 켜놨거든요. 보이시나요? 이게 센터 쪽에도 들어오고 도어 쪽에도 들어오는데 여기 무선 충전 패드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패턴에 따라서도 그라데이션으로 들어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갑자기 비가 많이 옵니다. 갑자기 B A S M R 가끔 가다가 이런 비 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한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럴 때 막 빗소리 ASMR 검색해가지고 가끔 듣는데 오늘은 제가 그 사운드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iX1은 이 드라이브 모드 말고도 B 모드라고 해가지고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줄 수 있는 모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토글 방식의 기어 레버를 한 번 더 당기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D 모드가 있고 B 모드가 이렇게 있고, 아무튼 B 모드로 활성화를 시키고 주행했을 때에는 계속 원페달 드라이빙 방식으로 주행이 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완전 정차까지 지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긴 한데 근데 이게 회생제동이 강력한 만큼 피칭이 굉장히 심합니다. 계속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박치게 하는 거. 지금 그래요. 제가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이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진짜 막히는 길 아니면은 안 쓰는 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차량을 탈 때 개방감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선루프가 없는 차 별로 안 좋아하고요. 글라스 루프도 좋아합니다. 다만 보통 글라스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은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BMW의 iX1은 글라스 루프인데도 불구하고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개방은 안 할 겁니다. 와, 이렇게 비 오는 상태에서 선루프 열게 되면은 어우, 끔찍한데요? 갑자기 옛날에 저의 실수가 생각났는데 이제 그날도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야외 주차를 했거든요. 다른 데를 이제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외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본 다음에 다시 제 차로 왔는데 제가 썬루프를 열고 간 거예요. 그날 비 진짜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딱 문을 여는 순간 이미 여기는 한강이야. 그냥 바다가 되어 있어. 와, 진짜 저 그날 살짝 울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트렁크 열고 부랴부랴 세차할 때 쓰는 그 그 타월 있잖아요. 그걸로 막 닦았는데도 어림도 없는 거예요. 막 컵홀더에 물 찰랑찰랑 차 있고 시트는 이미 그냥 물바다가 되어 있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찔했어요. 아무튼 비 오는 날에 썬루프 진짜 조심해서요. 특히 야외 주차를 하시는 분들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꼭 하세요. 정말 그거 한번 당하면 눈물 나옵니다. 눈물 나와요. 그리고 제가 본편에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iX1은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만 있냐고요? 아닙니다. 동승석도 있어요. 요 1열에. 아니 세상에, 이게 BMW 그룹의 전기 SUV 엔트리거든요. 엔트리가 지금 iX1을 담당하고 있고 iX2랑 iX3가 있고 플래그십인 iX가 있습니다. 엄청 크고 비싼 거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엔트리인데도 불구하고 마사지 시트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그래서 요거 시트 조절하는 레버 있잖아요. 그 안쪽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마사지 시작하기 누르면
되게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마사지 시트는 단계가 3단계인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추만 조절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허리 쪽만 강력하게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마사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한번 활성화를 시키면은 취소를 하는 버튼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아무튼 간에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트리급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통풍 시트가 미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포테인먼트 보면은 열선밖에 없어요. 시트도 열선, 핸들도 열선. 원래 통풍 있는 것들이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화면창이. 통풍까지 있었다면은 한국 시장에서 조금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센터 쪽에 플로팅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을 쫙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뭐 차키 이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